자, 여기 보도록 하죠. 자, 보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교재는 여기가 많이 함축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y는 ax 제곱에서 출발을 하죠, 그쵸?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a가 0보다 크면은 무슨 볼록이 되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그치? 다 알고 있는데요. a가 0보다 작으면 무슨 볼록이더라? 위로 볼록이더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도 그려지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도 그려지겠지, 그치? 자, 첫 번째 경우가 a가 0보다 큰 경우고 밑에 있는 게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 가장 밑에 있는 게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가장 위에 있는 게 꼭지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 두 그래프를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고요. 위로 볼록인 포물선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갖다가 ax 제곱이라 놓고 얘를 갖다가 bx 제곱이라 놓는다면은, 자, 이 x 제곱의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은 같게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래프의 폭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절대값은 같고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면 두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해석을 할 건데, 일단 마지막 하나 더, 포물선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일치를 하겠죠. 그렇죠? 일치를 할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는 누구랑 같다? 축의 방정식이랑 같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어떻게 변형하냐?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뭐를 해버리냐면은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동한 값을 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x에서, 어디서? y에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y에서 이동한 값 n을 빼버리고 x에서 이동한 값 m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동한 값만큼 뭐 해준다? 빼준다. 빼서 대입한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 첫 번째 내용 가볍게 터치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y는 a 가로 x-n제곱 더하기 n이라는 표준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요 a가 양수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래로 볼록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축이 생기겠죠. 그리고 꼭지점이 생길 거예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버리냐?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요걸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m이 될 거고, 여기 x에다가 m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y 값은 n이 된다.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바로 x값 m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같아지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성질을 또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표준형을 반드시 외워서 뭐한다? 꼭지점도 찾고 축의 방정식도 찾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누가 나오느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놈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 일반형의 단점이 하나 있죠.
표준형은 식을 보자마자 뭐를 찾을 수 있지? 지호야. 자, 표준형은 식을 보자마자 꼭지점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 일반형은 식을 보자마자 꼭지점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이렇게 변형을 해야지 꼭지점이 보이고 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형에서도 뭐는 구할 수 있죠? 축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라 2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분과 괴세 관계에서 나오는 식이고 여기에다 분모에다 2를 곱하면 축의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을 알면 왜 좋냐? 바로 꼭지점의 x좌표랑 같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절편은 x에다 뭐를 대입하죠? 0을 대입하는 값이죠.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니까 뭐가 나버리죠? 이 c가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바로 y절편이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x절편이 되는 거죠. 자, x절편은 y에다 0을 대입하죠. 자, 내가 이 여기다 y에다 0을 대입할 거예요. 식을 잘 봐봐. 그럼 0은 뭐가 되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때 내가 누구를 구해야 돼요? x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x절편이에요. 그러면 얘가 x절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x값은 뭐예요? 식을 0으로 만드는 해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x절편을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의 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 오케이?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나머지는 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고요. 자, 요것만 중학교 3학년 때 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치? 요거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다.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 그런데 이 x절편이 뭐가 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이지,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죠. x축과 만나는 점에 해당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적어놓고, 그지? 책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B의 구호냐 A의 구호냐 이건 의미가 없어. A의 구호만 알면 돼요.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됐니? 나머지는 다 축의 방정식과 뭐 Y절편, X절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오늘은 73페이지 내용하고 74페이지 3번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73페이지까지만 할게. 딱 다음 페이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만 하고. 이게 너무 적나? 너무 적다. 자, 74페이지 3번 내용까지 해야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굉장히 쉬운 거야. 자, 자, 여기 봐. 2차 함수죠, 그쵸?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2차 함수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다.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x절편이라고 그러죠. 적어놓으세요. 자, x절편입니다.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x절편이야. 졸지마 지호야. 자,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하죠?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맞니?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이 문구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y가 0이라는 소리니까 내가 이 y에다 누구를 대입해요? 0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버리죠? 이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렇지?
2차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이 x값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실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의 x절표 바로 x절표는 2차 방정식에 해당같다.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니?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됐니? 자, 그러면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부족하네. 자, 요것만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는 함수죠. 그쵸?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다. 자, 왜 이걸 보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x절편인데 그 x절편이 2차 방정식에 해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구해도 되는데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확인만 해보자. 뭐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개수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죠. 개수만. 자, 그 개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밑에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봅니다. 요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근의 개수를 물어보지. 근의 개수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허근 아니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중근인데 이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실근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쵸? 중근이라는 것도 실근이에요. 근데 그 실근이 한 개일 뿐이야.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그럼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실근은 빵개가 되는 거죠. 실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뭐라고?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0보다 크면 두 실근, 0이면 실근 한 개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일단 실근은 있다 이 말이야. 그치?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 존재다. 이거는 굉장히 풀이를 또 많이 써먹어요. 이것도 잘 적어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죠. 해석 갑니다. 2차 방정식의 해. 자, 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죠? x 절편이라고 했죠. 자, 2차 방정식의 해는 x 절편이에요. x 절편이니까 여러분 얘를 봐봐. 두 실근을 가졌으니까 x 절편이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는 거죠. 그치?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 생긴다. 자, 판별식이 0이니까 실근이 하나예요. 근데 이 실근이 누구랑 같다? x절편이랑 같다. x절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거를 좀 더 세련된 말로는 접한다라고 하겠죠. 다음, 자, 실근이 빵개죠. 실근이 빵개니까 x축하고는 당연히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니까 x제곱의 개수 a,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 될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이때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죠? 두 개가 생기더라. 왜? 해가 두 개니까 만나는 점도 두 개.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났겠죠. 자, 해가 하나니까 한 점에서 만났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접했겠죠. 그렇죠? 얘는 해가 없죠. 허근은 해가 아니죠. 실제로 실근이 없어요. 그러면 만나지 않겠죠. x축과. 그치? 만나버리면 그게 해가 되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해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해가 0개, 이건 해가 1개, 이건 해가 2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다음 x제곱에게서 a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렇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만나는 점이 2개, 얘는 만나는 점이 하나,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옆에다가 또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바로 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얘가 해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어떻게 푼다? 0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0은 a 괄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해가. 그치?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 둘이 뭐가 되는 거다? 해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도 되지만 이걸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너와 나의 거리죠. 그죠?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너와 나를 뺀 거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공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요거를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방금 여기다 적었던 건 중학교 3학년 내용이죠. 그렇죠? 3학년. 요 내용 적어 놓으세요. 외워야 될 게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거지. 요 공식과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숙제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면 교재가 지금 막 엉터리지 안 풀고 난리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부했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지, 그치? 두 번째 공부하면 아유 뭐 두 번 하면 잘하겠지, 그게 아니야. 두 번 할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부족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도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방금 했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외워줘야 되는데요. 자, 요 개념.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m이 0보다 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x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을 말할 거고요. 자, m이 0보다 크다. m은 x의 개수니까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가 되니까 우상향이 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식을 서로 뭐 해버렸죠? 지금 연립해버린 거죠. 그렇죠? 연립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야. 자, 일단 자,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소개팅을 했어. 근데 내가 얘를 만날지 안 만날지 아니면 뭐 한두 번만 만나볼지 사귈지 이런 걸 결정하려면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지? 그게 연립인 거야. 너랑 나랑 한번 만나본 거야. 그지? 만나봐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 연립했는데 이항했죠. 그쵸? 자, 이항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 여기 bx랑 여기 mx 계산하니까 b 빼기 mx 되고 여기 c에서 n 넘어온 거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연립을 했죠. 맞니?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값의 부호를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 왜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냐? 너랑 나랑 일단 한번 만나봤는데 만났더니 어떻게 됐더라? 아,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더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아까 우리 2차 함수에서 어떻게 해석했죠? 해가 두 개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치? 만나는 점이 두 개다. 해가 두 개다. x절편이 두 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아까 x절편이 한 개였죠. 그치? 실근이 하나였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만나는 것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접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까 해가 없었었죠. 실근이 없으니까 너랑 나랑은 만나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x절편이든 직선이든. 왜? 잘 봐봐. 이걸 이렇게 틀잖아. 그치? 요렇게 돼 있는 직선을 요렇게 돼 있는 직선을 어떻게 틀어버리면 되냐면요. 요렇게 회전을 시켜버리죠.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직선이든 x축이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돼 있죠.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일단 뭐 하는 거죠?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 일단은 뭐 한다? 만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이걸 외우도록 하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는 누구랑 같다? 두 식을 연립한 식의 근과 같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놓으세요. 자, 어떻게 적어놓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이걸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왜? 너랑 나랑 만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연립을 한 거겠죠, 그쵸? 그리고 항상 만난다. 만난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난 점의 좌표는 해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두 그래프니까 연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혼자 있었지, 2차 함수식. 그러니까 굳이 뭐 연립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끝나는데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식들이에요. 자, 행원이 일찍 다니고. 자.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되게 쉬워요. 자,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요 점을 지난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그래프든 간에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하죠? 대입하죠. 자, 이따 공부할 시간 줄게. 1시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열심히 보세요. 자, 3,-7을 지난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y 대신에 -7, x 대신에 3. 자, 여기는 2차 함수 중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2차 함수의 기본이죠. 기본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죠? 3대입하니까 -18 플러스 3k 마이너스 기전. 자, 그럼 요거 -19니까 2하면 얼마가 돼? 12가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죠. 자, 대입을 해주니까 y는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이 된다. 자, 이거 꼭지점 좌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꼭지점 좌표 구할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걸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표준형으로. 자, 어떻게 바꿔요? y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괄호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바깥에다 쓰죠. 그리고 뭐 하죠?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1을 더하고 1을 뺐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1제곱.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고 1을 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리고 뒤에 y좌표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자, 표준형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추계방정식을 구해버리세요.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같이 지우야. 자, 그래서 추계방정식 공식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맞니?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x좌표가 1이었다라는 거예요. 추계방정식과 꼭지점의 x좌표는 같아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 1이니까 요 2를 어디다 대입해버려? 여기 식에다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포물선 위에 점이잖아요. 포물선 위에 점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1 그래서 1,1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뭐를 쓴다?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빠바바 올라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알겠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지. 왜? 다음 식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맞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틀린 친구들은 별로 없다. 알겠니? 오히려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 요령은 추계방정식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2차 함수는요, 축이 가장 중요해요. 왜? 봐봐. 축이 왜 중요하냐? 아래로 볼록이죠. 자, 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이 있으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해요.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맞니?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도 해요. 맞니? 그래서 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축에서 바로 뭐도 나오죠? 꼭지점의 x좌표도 나와요. 그래서 축이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학생들은 2차 함수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면 2차 함수 졸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 너 표준형 바꿀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렇지. 이것도 못 바꿔?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다음에 여러분 뭐 까먹었을까봐 4번 한번 봐볼까요? 4번. 자, 많이 까먹었을까? 4번 말고 그렇죠. 4번 봅시다. 4번. 자, 4번 보면 자,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추계방정식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A가 뭐죠? 음수다. A가 음수니까 무슨 볼록이 돼야 돼요?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1번 아웃, 2번 아웃,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C는 Y절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치? 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C가 나오잖아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따라서 C가 음수다. 자, C가 음수니까 얘는 만나는 점이 음수, 얘도 만나는 점이 음수, 얘는 만나는 점이 양수니까 5번 틀렸죠. 그쵸? 그러면 자, 3번, 4번 그래프를 보니까 3번, 4번 그래프를 보면 축이 원점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냐, 축이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냐,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계방정식만 알면 됩니다. 자, 추계방정식 공식이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얘만 알면 돼. 자, 그대로 부호만 넣어보자. a 음수, b 양수죠.
A가 음수고요. B는 양수예요. 그럼 도 어떻게 되죠? 마마 투 해서 0보다 크다가 되버리죠. 축이 0보다 크니까 누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4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축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야, 얘네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에 있어. 얘네 부호가 서로 같으면 왼쪽에 있어.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2차 함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공식만 외우는 거야. 왜 그게 잘못됐냐면 만약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되면 그 문제는 다 틀려요. 아이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외워야 된다? 축의 방정식을 외워서 이 축의 방정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되셨죠? 자, 여기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서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유형이 많은데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내가 하나씩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6번 별표하세요. 아마 이 문제가 중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애들 또 많이 틀리지. 자, 아까 우리 공부한 거죠. X축과 뭐 했죠?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죠. X축과 만났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바로 이거는 뭐다? X절편이다. X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Y에 0 대입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Y가 다 0이에요. 맞나요? X값 마이너스라고 4가 나오죠. 그런데 X축하고 만나는 그 점을 X절편이라고 됐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었었죠?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었지. 그치? 2차 방정식의 해다. 따라서 얘가 바로 알파, 베타, 해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함수는 함수 문제로 푸는 게 아니야. 함수는 결국에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그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그럼 결국에 해가 나왔으니까 이제 첫 번째 뭐 해주면 돼요? y는 x에서 마이너스 1 빼고 x에서 4 빼면 되죠. 그쵸? 원래는 방정식에서는 이거를 는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나오잖아. 근데 함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y 값이 0이 아니고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y.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 때 최고치 항계수 모르니까 항상 a로 놓잖아요. 이게 다죠. 그럼 내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머지 0.8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y 대신에 8 a 0 대입하니까 1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y값, a값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가로 x 더하기 1, x 빼기 4. 자,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리하여 얘가 뭐가 되는 거죠? a, 얘가 b, 얘가 c. 자, a, b랑 곱해서 c를 빼자. 마이너스 12 빼기 8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답이 구해진다. 됐지요? 이해됐지? 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식 만들기 여러분 나머지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에 옆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x축과의 교점 얘를 뭐라고 말한다? 해. 맞니?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x축과의 교점은 해를 구하는 거다. 해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뭘로 풀어요? 판별식으로 푸는 거죠. 얘로 푸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무슨 공식을 쓰면 된다? 짝수 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4가 되겠죠. 32니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답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짝수 공식 쓰면 b'이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짝수 공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4, 16 마이너스 4, 4, 16 0이 되죠.
판별식이 0이 됐으니까 얘는 답이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겠죠. 자, 동과 정신 차려야지. 자, 여기는 x 앞의 개수가 3이죠. 따라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31로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몇 개가 돼버리죠? 0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맞니? 이게 기본 내용이죠. 그쵸? 자, 기본 내용이고, 자, 요거를 이제 위에서 풀어보면, 위에 대표 영역으로 풀어보면은 아주 쉽게 끝나버린다. 밑에 있는 문제가 더 쉬워서 같이 본 거예요. 자, 요놈의 그래프와 자 x축이 잘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누구랑? x축이랑. x축과 만나는 점은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몇 개다라는 소리야? 두 개다라는 말이죠. 해가 두 개니까 풀이는 뭘로 가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앞의 개수 상수함.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 자, 정리하면 자 얼마죠? 둘이 빼면 17 넘어가면 4k. 자, k는 4분의 17보다 작더라.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얘가 4. 얼마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4.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그래서 개념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자, 선생님 오늘 2차 함수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이걸 안 나가면요, 최대 최소를 월요일날 한꺼번에 다 나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나 기본적인 내용들, 원리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집에서 숙제를 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공부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가봅시다. 자,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아까 우리 외우자 그랬죠. x축과 교점의 x좌표. 이걸 뭐라 그런다? 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지? 해다 해. 그러니까 해가 결국에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3이 되는 거야. 해가.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 뭐 오늘 시험 보는 내용 중에 하나지. 두 분이 마이너스라고 3이에요. 그럼 해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지만 굳이 뭐하러 대입을 해요? 이런 말이잖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해니까 마이너스라고 3이 해더라. 누구의 해? y값이 0일 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맞니? 그럼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바로 뭘로 풀어버리는데요. 근각계수의 관계잖아. 마이너스라고 3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a죠.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3을 곱하면 되겠죠. 2분의 곱. 자, 2분의 곱을 하면 a분의 c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럼 b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끝나버렸지. 자, 둘이 뭐하라? 곱하라. 그럼 마이너스 6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 같은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 저걸 해석을 못하죠. 그냥 외워서 막 풀고 있는 거지 애들이. 자, 이와 유사하게 자 17번 보도록 하세요. 아, 요거 가볼까? 자, 16번. 자, 16번도 중요한 거죠. 자, 16번. 자, 방금 위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잖아요. 자, 이 보자.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지겨울 정도로 나오죠. 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치? 따라서 이 y값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쵸? 왜? x축과 교점의 x좌표는 바로 x절편을 말하는 거거든. x절편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y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돼버려? 2차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8은 0이다. 인수분해해보죠. 2x, x 얼마가 되죠? 63, 이게 뭐냐? 9이냐?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얼마가 돼요? 2분의 9하고 2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뭐가 돼요? 2분의 9,0이 되고 2,0이 되는 거죠. 미안 저기 여기 플러스 쏘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는 거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도 가볼까요? 자, 두 번째도 가보면 이 y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x제곱 앞에 계수가 음수여서 음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5제곱은 0.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5. 중분 하나죠. 그쵸? 중분 하나니까 접했겠죠. 좌표는 뭐가 돼요? 5,0.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3번 내용은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뭐가 되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좌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0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루트 5, 0 이런 식으로 좌표가 두 개가 나오더라. 됐지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17번 별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함수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난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두 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무슨 볼록이죠? 아리로 볼록이죠. 자, 아리로 볼록이라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자, 이 두 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해라 그러죠. 그쵸? 그럼 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죠? y에다 0을 대입하겠죠. 그쵸?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이에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찾죠? x값을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2라는 걸 알 수 있어. 답은. 아니? 근데 선생님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걸 외우자 그랬죠,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요. 알파. 이것도 뭔지 몰라요. 베타.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두 근의 차라 그랬죠. 그쵸? 알파에서 베타 빼서 절대값 취해버리면 거리가 되잖아.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 너랑 나의 차이야. 근데 그걸 거리로 구하세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아까 뭐였죠? 계속 졌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가만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대입한 거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죠? 루트 4로 2가 나오죠. 그러면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뭘 안 해도 되죠?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만 알면 돼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바로 뭐였다? 이 공식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적어놓으세요. 얘가 이 공식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면 바로 이거 공식 적용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하냐 못하냐는 일단 문맥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함수에서 백날 쟤 뭐랑 만났어 그랬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 알아. 그냥 그래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만났네? 어쩌라고? 뭐 대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수는 이 점들이 갖는 의미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네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적어두시면 좋아요. 자, 교점이 생겼죠. x축하고 만난 거 아니지? 자, 요 함수식을 y는 fx라고 쓰고요. 요 직선을 gx라고 쓰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생겼어요. 이 교점에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더라? 얘네들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회가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회가 된다. 연립방정식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fx랑 gx랑 같은 거겠죠? 요 식의 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그래프가. 책에는 없을 거야. 저렇게 그려진 게. 됐니? 적어놓고 요거 눈여겨보면 됩니다. 눈여겨보세요. 오케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쉽게 풀어보냐면요. 19번 같은 데서 또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19번. 자, 19번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4하고 이 b라는 놈이 뭐예요? 마이너스 4하고 b라는 놈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러죠? 해라고 말하죠, 그렇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얘가 해다라는 거야. 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라고 해석해야 돼. 뭐의 해? 요 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해다. 됐니?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누구랑? b를 더하면 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근각계수 관계죠.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 2a가 됐겠죠? 내양과 내양의 법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4하고 b를 곱하면 이제 a분의 c가 됐겠죠. a분의 c. 그럼 마이너스 3b는 뭐가 돼요? 내양과 외양의 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따라서 b 값은 얼마? 2. 자, 그럼 내가 b 값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는 2a가 돼서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함수는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함수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아, 2차 방정식의 해구나.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조져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잘 안 되면 함수는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함수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읽는 거야. 쟤네들이 뭐냐? 쟤네들이 뭐야? 쟤네들이 의미한 게 뭐지? 쟤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지 방정식으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의미만 명확하게 알면 돼요. 그럼 함수에서 그래프를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수하면 어려워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따져봐. 방정식이 안 돼 있는 거야. 함수는 읽는 법만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근데 그 읽는 게 쉽지는 않겠죠. 반복해서 그걸 익혀야 되겠지. 자,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뒤면 끝나요. 자, 유형 4번. 꽤 많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자, 직선이 뭐한다? 접하도록 그랬죠. 자, 너랑 나랑 접했어. 너랑 나랑 이렇게 딱 접했어. 접했으니까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하나겠죠. 그렇죠? 그죠? 교점이 하나일 거예요. 따라서 판별식은 0이 되겠죠. 근데 이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판별식이 아니에요.
왜? 너랑 나랑 접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일단 만나봐야 돼. 그 만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연립이라고 그랬죠. 만난다라는 말 자체가 연립이야. 일단 만나본 거야. 자,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판별식 계산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렇죠? 여기서 24k. 얘가 0이 되더라.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 이런 내용이야. 여기는 뭐 그래서 그다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자, 밑에 보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요거는 좀 그렇고, 자, 요거 하나 봐보세요.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죠. 교점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교점이 몇 개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당연히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 근데 일단 너랑 나랑 만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으려면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일단 만나보고 나서 야, 2번 만날까? 1번 만날까? 우리 만나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갖고 2번 만나고 싶어. 아니면 1번 만나고 싶어. 아니면 만나기도 싫어 그냥 너. 그지? 앞으로.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2x 더하기 4.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면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h죠. 37이라서 0보다 크지,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만나는 점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이렇게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됐니? 이렇게 2개가 만난다. 의미적으로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선생님이 뭐 굳이 봐줄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봐줄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 봐보도록 하죠. 자, y는 x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이죠. 자, 요 놈에 접한다 그랬죠. 접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써봐야 되겠죠. y는 얼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기울기 다 알려줬잖아. 그치? 절편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절편 이거 k 구하라는 소리잖아. 맞니? 자, 근데 얘랑 통물선이 뭐 했다? 접했다. 그래서 한 번 만났대. 그럼 일단 연립을 해야 되겠지.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연립을 해야지. 자, 그다음 마이너스 3x 더하기 k더라. 그죠? 둘이 연립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죠. 자, 10이 짝수니까 절반은 5가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 들어가면 되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더라. 따라서 k는 얼마죠? 마이너스 2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별표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겁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볼록 맞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울기도 몰라요. y절편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때 만나는 점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봐. 그지? 이게 교점이죠. 교점의 x값. 교점의 x값. 이 교점의 x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해라 그런다고. 연립방정식의 해. 그럼 끝나버린 거야, 풀이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더하기 b가 되더라. 이항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빼기 b는 0이죠.
요 놈의 해가 누구다?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만 풀어요? 해가 나왔어. 계수하고 상수항 구하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죠. 두 분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되겠죠. a는 1.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되겠죠.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b.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빼기 b죠. 이항하니까 b가 되고 이항하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요 둘이 더하래요. 더하니까 얼마? 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맞니?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겠냐? 이거 넘어가면 숙제는 이거 밑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34번도 한번 볼게요. 자, 34번. 이거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나면 되겠다. 자, 방금 했던 건데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 하면 무조건 해다.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죠. 2x 빼기 3이죠. 앞에 문제는 해를 알려주고 계수상수항 찾으라는 거고, 이번엔 식을 알려줬으니까 해를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0이다. 인수분해 x 빼기 3, x 빼기 5는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3하고 5가 됐겠죠. 그래서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3, 5, 자,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